자, 일론 머스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가 미래의 돈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진짜 돈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자기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X에 올렸습니다. X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X가. 베프 제조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를 약간 바꿔서 베프 제조스라고 쓴 것 같은데, If you understand money as a proxy for expected free energy, AI is literally an infinite money glitch. 버블 내러티브 바이올레이션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각으로 12월 20일에 Energy is the true currency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 베프 제조스는 100점을 줬는데요. 이 답이 자기가 생각한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해서 100점을 밑에 또 달았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일론 머스크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Energy is the true currency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비트코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고3이라고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3인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고3이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리는 거다. 제가 무슨 비트코인 전문가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고3인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식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투자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철학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비트코인이 바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대하려면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식인의 돈이라고 하죠.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비트코인은 정말 지식인의 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간단한 세 문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답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돈이 expected free energy의 프록시로 당신이 이해한다면 AI는 말 그대로 무한한 돈의 사기다. 돈의 장애다. 그리고 이것은 거품 이론에 위배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expected free energ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움, 우리가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 무질서 이것을 expected free energ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expected free energy의 프록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과 노동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런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결과를 예측을 해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복잡성을 압축해서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AI가 뭔가를 할 때 인간이 투여하는 시간과 노동을 AI는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챗 GPT에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 안에 박사급 인재가 한 10,000명이 앉아서 우리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마치 AI인 척하면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돈을 써서 expected free energy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돌려서 AI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AI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AI는 literally an infinite money glitch라고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가 진짜 돈이다. Energy is the true currency라고 썼는데 자, 우리가 겉보기에 인공지능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인공지능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AI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려면 일단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비용도 들지만 엄청난 전기를 써야지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 베프 제조스의 글에 이렇게 답을 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단박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사로 쓴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가 화폐다를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에너지가 진짜 돈이다. 트루 커런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미래의 돈은 에너지고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래의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에너지가 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구조 POW로 채굴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시대에는 돈 개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에너지가 진짜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AI와 로봇 기술, 로보틱스가 결합이 돼서 발전을 하면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죠. AI와 로봇 기술이 합쳐지면 상품과 서비스가 말 그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될 것이고 그때는 정부가 찍어내는 법정 화폐, 피아트 머니가 아닌 물리학에 기반한 화폐만 존재하게 되고 물리학에 기반한 화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변화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봤을 때 에너지만이 진짜 화폐이고 우리는 돈을 갖지 않고 에너지만 갖게 된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뭐죠? 전기가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름으로 석유로 움직이던 자동차도 지금 전기로 다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 전기가 사실상 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한 대규모 AI와 로봇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채도 해결될 것이다. AI와 로봇공학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행이 되고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른 어떤 뉴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 센터를 영국의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록데일이라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보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인공위성이 이 시설이 뭐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것은 라이엇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굴장이다.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라이엇 플랫폼은 어떤 회사냐면 미국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회사고 채굴해서 이제 팔겠죠. 팔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중에서 7위입니다. 그래서 19,32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7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자, 락데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 이 라이엇에서 운영하는 락데일에 있는 채굴장인데, 자, 북미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아까 인공위성에서 본 사진을 내부입니다. 내부에 이렇게 많은 야식 채굴기가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사진이고 이거는 바깥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력을 700메가와트의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메가와트는 이제 공기로 냉각을 시키고 200메가와트는 액침 냉각 방식을 써서 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정도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실제로 냉각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아마 채굴기가 녹아내리는, 아니면 과부하가 걸려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냉각 시스템을 돌려도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며 이렇게 열이 많이 방출되는
그런 사진이 찍힙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이 POW 작업 증명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기가 소모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아식 채굴기가 돌아가는데도 전기가 쓰이지만 이것이 발생한 열을 식히는 데 쓰는 쿨링 시스템에도 또 막대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식 채굴기를 돌리고 또 냉각 장치를 돌리고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엄청난 전력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라이어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총 3군데가 있는데 럭데일이 있고 코르시카나가 있고 켄터키가 있습니다. 근데 록데일은 북미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그리고 코르시카나도 있는데 코르시카나는 용량이 더 커서 1기가와트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데일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토탈 커패시티, 파워 커패시티가 1기가와트에 이릅니다. 그리고 켄터키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기를 끌어다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19,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은 팔거나 아니면 이 채굴장에 마이닝 파워를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마이닝 파워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닝 파워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수수료를 받고. 라이엇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고 POW이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다. 미래에는 에너지가 화폐이고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다라고 한 게 이런 시각적으로 보면 인공위성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이 엄청나게 열을 발산하고 있고 이 열이 왜 발산하느냐? 채굴기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도 인공위성에서도 사진이 찍힐 정도로 이렇게 열을 많이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어 플랫폼에서 이 세 곳에 락데일하고 코르시카나고 켄터키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를 라이엇이 데이터 센터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어 플랫폼이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AI 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르시카나의 건물 일부를 비트코인 채굴에서 벗어나서 AI 데이터 센터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장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운영 방식을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는 둘 다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운영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장은 간단한 어떤 시설 변경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라이어 플랫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12만 8천 달러에서 8만 달러대로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9만 달러가 회복했다 깨졌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돼서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로 바뀌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어 플랫폼에서도 그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 일부를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새로운 개척지 AI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하고 AI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센터는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AI만 보이는데 이 AI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저런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AI의 채택과 활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가 갈수록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필요에 따라 저렇게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던 많은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전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가 서로 수익률에 따라서 이를테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 AI 데이터 센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나빠지면 다시 계약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은 주춤하고 있고 AI의 채택, 보급, 활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장이 AI 데이터 센터로 바뀔까? 새로 짓지 않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파워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한데요. 10메가와트 이상의 그 전기를 땡겨올 수 있는 변전소와 직접 연결하는 전력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도 에너지 기반이고 비트코인도 에너지 기반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기죠. 근데 아무데나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전소로부터 막대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전력망이 구축이 돼야지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지역의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충분해야 되고 그 정도의 전기를 나눠둘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록데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이 엄청납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을 애초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냉각 시스템이 전기도 먹지만 이 시설에다가 적절한 쿨링 시스템, 아까 액침 냉각도 쓰고 공기 냉각도 쓴다고 했는데, 이런 냉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이 파워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파워 인프라스트럭처는 비트코인 채굴장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AI 데이터 센터도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급 냉각 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기는 쉽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식 채굴기로 채굴이 되고 AI 데이터 센터는 GPU가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GPU 간의 연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채굴장에서는 아식 채굴기 간의 연결, 이런 연결망이 이미 구축이 돼 있다. 그리고 저렇게 대규모 시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적절한 환경에서 최적의 비트코인이 채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전문 인력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도 똑같이 그런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 똑같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있으면 이 자동화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게 서로 간에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진출 속도 면에서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3년에서 6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수요가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가 뚝딱뚝딱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 답변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가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길게는 6년, 그리고 짧게는 3년 전에 이미 구축을 해놓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어 플랫폼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 일부를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뭔가 비트코인과 AI는 에너지 기반이다 라는 게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비트코인 채굴장, 비트코인 채굴장이 곧 AI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된다는 것은 둘 다 에너지 기반이고 둘 다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회사들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거나 이런 에너지 기반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있죠. 마라 디지털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 마라 홀딩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 홀딩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53,000개를 갖고 있죠. 이 마라 홀딩스도 지금 올해 2월 주주 서한에서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발전소로부터 직접 전기를 가져오는 이런 에너지를 디지털 가치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로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텍사스에 미국에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전력망에서 남는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담 백이 이끌고 있는 블록스트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산한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국가 전력망과 연결돼 있지 않은 이런 전력 생산 방식을 오프그리드 전력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채굴의 트렌드는 온그리드, 국가 전력망에서 있는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전력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 설비를 갖춘 다음 그 전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런데 전력 생산 시설이 갖춰지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다른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쓸 경우에 이 비트코인 채굴장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됩니다. 전기료가 더 싼 곳으로. 그래서 이 기존의 텍사스의 그 광활한 땅, 그 태양열이 충분한 그 땅에다가 이런 발전 설비를 지은 다음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넘겨주는 거죠. 그 기존의 텍사스에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없어서 발전소를 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마을도 없고 공장도 없으니까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외딴 곳에 발전소를 지었는데 그것을 온그리드 시스템, 국가 전력망 혹은 지역 전력망하고 연결하면 막대한 송전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좋은 조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그리드 시스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발전소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외딴 지역,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발전소를 짓고 그 발전 용량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다가 그 주변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빠지는 그런 모델로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담 백이 운영하고 있는 블록스트림에서 그런 모델로 텍사스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 기반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그리드와 오프그리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채굴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지금 현재 10분에 3.125개가 채굴이 되고 있죠. 하루에 460개가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 46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22.62 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왜 에너지 기반인지 좀 숫자로 보니까 와 닿으시나요? 자, 그러면 애뉴얼 컨섬션은 198.29 테라와트의 전력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이냐면 메가 다음엔 기가죠. 기가 다음엔 테라, 테라 다음엔 페타, 페타 다음엔 엑사, 엑사 다음엔 제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트는 지금 제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쓰는 전력은 지금 애뉴얼 컨섬션이 1시간에 22.62 기가와트의 전력을 써서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을 연간으로 보면 198.29 테라와트의 전력을 써서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력 소비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드는 전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POW 작업 증명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아식 채굴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공간 임대 비용, 비트코인 채굴장을 지어야 되는 공간 임대 비용, 그리고 관리 인력 비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전기료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드는 주요 원가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다 철수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점점점 싼 지역으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료가 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를테면 전력 수요가 낮은데 전력 생산량은 많아서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은 전기료가 싸겠죠. 이를테면 부탄 같은 곳입니다.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데 부탄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고 그런 데서 비트코인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원래는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서 석탄을 떼서 생산한 비트코인 양이 가장 많아서 비트코인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 채굴량의 절반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그리드가 아닌 오프그리드 시설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력망에 있는 전기를 빼서 채굴하는 게 아니라 전력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낙후된 곳, 오지, 동떨어진 곳 이런 곳에 가서 전력 생산 시설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그런 지역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비용을 보시면 이란이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1,320가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싸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채굴하기 아주 좋죠. 이란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만 갖고 따지고 보면 이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할 만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0,000라고 치면 개당 전기료가 $1,320밖에 안 드니까 이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제가 보니까 인건비 장소비 다 합쳐도 $5,000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료가 $306,000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90,000밖에 안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료가 $306,000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없는 거죠.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위치한 곳의 전기료가 비트코인 수익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코인 수익성은 전기료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가격에 따라서 비트코인 수익성이 좌우가 될 텐데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평균 전기료가 $60,000, $70,000 이렇게 드는데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는 $80,000 정도 든다.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채굴하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80,000가 드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87,000 이러면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는 회사가 늘고 있고 아까 라이어 플랫폼처럼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곳도 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어서 해시레이트가 4% 감소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져서 전기료 이하로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채굴장이. 왜냐하면 손해보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원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탱해 주는데 지금 $80,000 선에서는 비트코인 수익성이 없는 채굴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70,000로 떨어진다. $70,000대로 지금보다 $10,000가 더 떨어진다면 포기하는 채굴장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것을 이제 채굴자의 항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하락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항복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해 버리는 거죠. 전기료도 안 나오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국면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런 채굴자 항복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에너지 기반 POW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미래의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입장을 최근에 재확인하는 X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라이어 플랫폼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비트코인 POW 메커니즘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AI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운영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의 대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비트코인이 튤립 사기다, 폰지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POW에서 나온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설명입니다. 비트코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전기이고 그 전기를 써서 생산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비트코인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이죠. 국가별로 다르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점점점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좋은 환경에 가서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쓰고 있는 전기를 비트코인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점점점 비트코인 생산을 위한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이 공짜냐? 인공지능은 공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결코 공짜가 아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 뒤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사람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버리면 인간은 점점점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AI가 일을 하는 게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일을 하는 것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와 로보틱스가 우리 미래의 경제활동을 대체하면 그것은 즉 에너지 기반으로 AI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과 AI 데이터 센터는 아까 보신 것처럼 6개월 정도의 공사만 하면 손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시대는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이 베프 제조스의 X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한번 이 베프 제조스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만약에 expected free energy의 프록시로 이해를 한다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돈의 장애의 무한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해한 것은 인공지능이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미래의 돈인 에너지를 써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I가 겉보기에는 공짜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야말로 진짜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라는 주장은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다른 에너지로 경제적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에너지를 써서 뭔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인공지능이 처리한 다른 작업의 결과물로 전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전기라는 에너지를 써서 경제적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적어도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 데 드는 전기료만큼은 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원가가 지금 거의 7만 달러, 6만 달러 이렇게 해당합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도. 이탈리아에서는 3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에너지 기반인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X 게시물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